2020년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양책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그래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합의를 이룰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라면 모더나의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서 백신 접종을 하루 앞당겨서 진행하겠다. 뭐 이제 뭐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또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건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S&P 500 편입을 앞두고서 신고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폭증하게 되면서 자, 테슬라 엄청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또는 이제는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국내 부품주들도 굉장히 움직임들이 좋게 나왔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사상 최악 실적을 낸 업황이 있습니다. 바로 정유업종인데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관련한 부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연도에 실적이 계속 안 좋았었고요. 또 연말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정유 섹터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기다리시죠? 월요일에 빨리 안 와!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빨리 월요일이 와야지. 도대체 주말은 왜 있는 거야? 네. 중독이에요. 네. 중독되지 마시고요. 주말 동안 또 휴일 동안에는 또 충전을 많이 해주셔야지 새로운 한 주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푹 쉬셨으면 오늘 이제 새롭게 출발할 텐데요. 이제는 연말 시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좀 나올 겁니다. 일단 뭐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또 일찍 끝나죠. 하루 일찍 끝나게 되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은요, 31일 날이 휴장이기 때문에 30날, 12월 30일에 주식시장이 폐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실제로 남아있는 영업일이라고 치면 이제 7일밖에 안 남은 거죠, 오늘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증시가 정리가 될 것인가, 2,800원 넘을 것인가,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큰 그 주제로 본다라면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성공을 해야지 증시가 2,800 넘어간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장에서는요, 증시가 이제 상승 출발을 일단 했다가요, 하락으로 확 전환이 됐다가 막판에 조금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증시를 끌어올린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모더나의 백신 관련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경기부양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재정부양책이 무난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주 초반, 이번 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이것이 이제 핵심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예산안에 대한 그런 연장을 20일까지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란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지금 얘기가 다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의회가 약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에 근접했다. 요거 서로 간에 이제 뭔가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공화당 일부 의원이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죠. 연준. 이 연준의 비상대출 프로그램 재도입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연말에 종료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나오게 되면서 걸림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타결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잡음이 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끌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타결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도장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제 20일,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이제 끝났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20일까지로 이틀간만 연장하게 되면서 주말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타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이 됐다가 연장한다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했겠죠. 근데 다시 주말 안으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경기부양책이 이번에도 타결이 되지 못한다라면 시장에는 혼란,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연준의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포함이 되게 된다면 또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연준은 지금 마음 놓고 한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내년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잘 풀어서 끝낼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극적인 타결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잘 끌고 왔다고 박수 쳐줄만 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쇼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극적 타결이 됐든 무슨 타결이 됐든 간에 타결은 어떻게든 연내에 만들어질 것이다 쪽으로 우리가 많이 기울여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은 소식도 하나 더 있었죠. 모더나 백신이 이제 조기에 배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는 21일부터 접종을 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땡겨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백신에 대한 불신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실험에 대한 사례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모더나 백신이 불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당선자도 접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신은 빨리 맞아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일단 받게 되면은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미국 3,700여 곳에 배포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일주일간 접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조금씩 잡혀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 또는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년 2월 정도가 되면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도 되겠고요. 기대감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지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좀 짧아요. 25일 날은 당연히 휴장이 되는 거고요. 24일 날은 미국 시장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증시가 조기에 폐장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이라고 폐장을 일찍 하고 그러네요. 이제 쉬는 날을 조금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문에 이제 24일 날은 조기 폐장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20일, 22, 23,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의 핵심 지표는 이제 실업장 청구 건수가 얼마만큼 다시 줄었을 것이냐 그 얘기. 그다음에 개인 소득과 내구재, 신규 주택 등등등의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요즘엔 예상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다라고 해놓고 나쁘게 나오고 나쁠 것 같다라고 해놓고 좋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상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근데 23일 즉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주 중반 어떻게 보면 주 후반 정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만 있다라면
증시가 이번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일단 3일간 연휴인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즐거운 상상들을 하면서 또 푹 쉬실 수 있는지 한번 이번 주에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뭐 경기부양책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합의가 된다 그러면 뭐 편안한 이번 주를 또 보내고 증시도 2,800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언제 자금이 대형주로 다시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불확실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S&P 500에 들어가기 전에 사상 최고치 주가를 찍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데요. 여기다가 거래량 터지게 되면서 지금 보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10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뭐 중국 공장이 스톱한다 그렇게 되면서 $100 밑에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3월 달.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중국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등등 뭐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내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 한때 이제 뭐 9월, 10월 정도에 좀 불안정한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S&P 500에 편입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695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안 됐던 수준에서 본다라면 거의 700%, 7배 상승한 모습이죠.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695라면은요, 시총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앞지른 지 한참 됐고요.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분석까지도 나올 정도죠. 근데 시장의 어떤 잠재적 성장성이나 장기적 관점을 본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왜?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부품주 뭐 이런 기업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가 선점할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제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라면 더 많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배터리 개발, 이제 개발해서 생산까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전 시설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가치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는 거고 또 일종의 이제 뉴 에이지 컬트 주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제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플만 사는 거, 즉 바가 되는 거죠. 바, 테슬라 바, 태바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 테슬라 제품을 사랑하고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밀집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 목표 가격은 $740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예상치가 작게 나오면은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 흐름에서는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전기자동차의 판매량, 그 다음에 현재 실적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700% 가까이 올랐다는 거, 이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지표를 판단할 때 주가에는 거품이 끼어있고 S&P 500에 편입된 이후부터는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통적인 투자 지표로 성장주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 퍼가 높아, 뭐 주가가 많이 올랐어, 성장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요. 또 신용이 많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신용이 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이것은 테슬라를 나쁘게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700%라는 것은 아무리 미래 가치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뭐 단순간에 이제 뭐 이렇게 7배, 8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나올 게 없거든요. 그 어떤 걸 갖다 대도 나올 게 없어요. 그렇다면 단순히 꿈만 먹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기대치만 가지고서 주가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기를 몰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변동폭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그런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는 어지간하면 따라가지 않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왜 지금 안 사요? 네,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을 운영하면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투자자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물리면 상당히 오랫동안 정말로 고생하고 물량을 다 뺏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고점에 형성된 주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정유업계. 정유업계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하죠. 왜냐하면 기름 가격 엄청나게 떨어졌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완전히 뭐 헝그리다, 헝그리 정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제 마진에 대한 추락, 그 다음에 석유 수요도 추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유업계로 들어가 있는 정유주들, 정유 섹터들 정말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서히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적자가 가장 많아요. 네, 지금 2조 2천억에 달하는 적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S-오일도 1조 원이 넘는 예상치고요. 그 다음에 GX칼텍스 8천억대, 현대 오일뱅크가 5천억대의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의 적자가 이 정도인데 4분기에는 적자가 더 안 좋죠. 지금 현재 보면은 실적 상황이 1분기 때가 가장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되면 조금씩 개선되다가 4분기 때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또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4분기에 2천억 정도의 적자를 더 추가적으로 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5조 원이 넘는 그런 정도의 정유업계들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얘네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은 최악의 국면인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면 더 내릴 게 없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기업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감자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유업계들은 그런 게 아니죠.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고 계속 실적을 흑자로 만들어내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적자가 쾅 하고 터진 건데 요거 내년부터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경기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정상화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면 서서히 업황이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면서 경기와 관련된 이런 어떤 교역량,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조선 해운 쪽에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을 본격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내년 1분기 시점에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의 내년도 영업이익 1조 원을 예상한다. 흑자 전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흑자 전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적자 국면이 심화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정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실적, 최악의 실적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듣고서 누가 매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매수가 없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붐비지 않을 때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정말 좋아졌네 그러면서 이제 사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여유있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는 포인트들은요 굉장히 나빠 보일 때 정말로 뭐 끝이 없어 보이고 막 뭐라 그럴까
기대치가 하나도 없을 때,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갔을 때 거의 대부분 잘 챙겨 먹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요, 연속적인 어떤 주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유 섹터들은 지금 여러분들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핵심이다.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요.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바로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증시도 분위기 좋게 잘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한 부분에서 신고가의 거래량, 일단은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성장주의 인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 S&P 500이 들어가면 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된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한 부품주들 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덩달아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쪽은 뭐 일단 상승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다만 단기 고점에서 매수하실 때는 변동성 항상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점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연도에 사상 최악 실적을 낸 정유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좋은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나빠 보일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가장 좋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노력하며 오류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나거나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꼭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시장 때문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성투사 때문에는 아니죠. 어쨌든 뭐 때문에 라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매매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실수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항상 어려운 국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익이 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장이 좋을 때는 또 더 많이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전략들을 잘 따라가시면서 잘 전략적으로 수립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면 현재의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분석하시고 다시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한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죠. 그래서 그 기회 이제부터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 저하고 함께 같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 진행되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 일들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